진수는 회사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열려 있었지만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10년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난 수정과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죠. 학업도 포기했습니다. 수정이 대학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진수는 망설임 없이 휴학계를 냈어요. 편의점 알바, 택배 상하차, 대리운전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여보,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한테 보답할게. 그때 수정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진수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죠. 3년 전 수정이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의 기쁨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녀의 연봉은 7천만 원이었어요. 진수의 4,500만 원보다 훨씬 많았죠. 하지만 진수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수정이가 최고야. 진수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내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젯밤이었습니다. 진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수정이 말했어요. 거실 소파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죠. 진수는 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수정의 대학 동창 태연이었어요. 가끔 수정 입에서 나오던 이름이었죠. 무슨 일이야? 태연 씨는 왜? 진수가 물었지만 이미 불안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혼하자. 순간 진수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들은 대로야. 이혼하자고. 수정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이유가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냐고? 당신 자체가 잘못이야. 능력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난 이제 지쳤어. 무능력한 남편 뒷바라지하는 거. 그 말은 칼처럼 진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내 청춘을 다 바쳤잖아. 진수가 소리쳤어요. 수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희생? 그게 희생이었어? 난 그냥 당신이 무능해서 내가 나선 거였을 뿐이야. 옆에 있던 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진수 씨,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수정이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당신들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어? 수정이 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해? 어차피 끝난 사이잖아. 끝난 사이라고? 진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하나 더. 수정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난 임신했어. 태연이 아이야. 그 순간 진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거짓말이야. 이건 꿈이야. 진수가 중얼거렸지만 현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내일까지 짐 빼. 전세 보증금 3억 원 중에서 절반은 내가 가져갈 거야. 위자료는 따로 청구 안 할 테니까 고마운 줄 알아. 수정이 차갑게 통보했어요. 이 집은 내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얻은 거야. 진수가 항변했지만 수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야. 변호사한테 이미 물어봤어. 태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진수 씨, 쿨하게 받아들이세요. 수정이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으니까. 진수는 그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와
그녀의 새로운 남자. 나가. 진수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당장 나가.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수정과 태연은 여유롭게 일어났어요. 내일까지야. 잊지 마. 수정이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태연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진수야, 잘 지내니? 수정이도 잘 있고?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진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빈 집안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만들어온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이 보였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죠. 진수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어요. 유리 파편이 흩어졌지만 진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막막함만이 가득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모든 헌신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진수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죠. 내일이면 이 집에서도 나가야 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월급 통장에 있는 200만 원이 전부였어요. 정말 끝인가? 진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수정의 차가운 눈빛, 태연과 나란히 서 있던 모습, 모든 것이 끝났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진수는 눈을 뜨자마자 현실이 악몽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잔탓에 온몸이 쑤셨어요. 벽시계를 보니 오전 8시였죠. 핸드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수정이었어요. 오후 2시까지 나가줘. 짐 정리하러 갈 거야. 진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문자 한 줄로 끝이었어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연차 쓰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상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진수는 대충 둘러댔어요.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진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 노트북, 그리고 몇 권의 책. 10년 동안 살았는데 자신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이 수정의 물건이었죠. 짐을 다 싸고 나니 캐리어 하나와 백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뒤에는 태연뿐만 아니라 수정의 부모님까지 있었죠. 아직 안 나갔네? 수정의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나가는 중이었어요. 진수가 인사했지만 장모는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이제 남남이잖아. 장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진수 씨, 우리 딸 고생 많이 시켰죠? 능력도 없으면서 왜 결혼은 했어요? 그 말에 진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님, 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그 월급을 받으면서 최선이라고? 우리 수정이가 불쌍해서 어떻게 해? 수정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부터 반대했어야 했는데, 번듯한 집안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 놈한테 우리 딸을 줘서.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죠. 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제가 수정이를 잘 돌볼게요. 저희 집안에서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태연 씨는 외국계 IT 기업 매니저니까 믿음직해. 장모가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연봉도 1억은 넘는다면서?
수정이랑 같은 업계라 이해도 잘하고. 네, 이번에 시니어 매니저 승진도 앞두고 있습니다. 태연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어요.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죠.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진수가 캐리어를 끌고 나가려 하자 수정이 막아섰어요. 잠깐, 집 열쇠 놓고 가. 진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사용했던 열쇠였어요. 수정이 그것을 낚아채듯 가져갔죠. 그리고 이것도. 수정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였어요. 지금 서명해. 전세보증금 3억 중에 1억 5천은 내가 가져갈 거야. 그건 내가 모은 돈이야. 진수가 항변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 소유야. 법적으로 따지면 반반인데 내가 1억 5천만 받는 걸로 합의해 주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수정의 아버지가 거들었어요. 우리 변호사가 다 검토했어. 안 그러면 법원 가서 더 복잡해질 거야. 진수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1억 5천만 원. 편의점 알바와 대리운전으로 모은 피 같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서명하면 끝이지? 당연하지. 깨끗이 헤어지자고. 수정이 펜을 내밀었어요.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이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어? 응, 이제 진짜 끝이네. 수정이 서류를 챙기며 말했어요. 진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2월의 서울은 아직 추웠어요. 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더 차가웠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기도 창피했어요. 결국 근처 찜질방을 찾았죠. 하루 이용권 주세요. 15,000원입니다. 진수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어요. 통장에 200만 원, 지갑에 5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찜질방 사물함에 짐을 넣고 진수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어요. 목욕탕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평일 낮이니까요. 이제 어떻게 살지? 막막했습니다. 1억 5천만 원도 빼앗기고 집도 없고 가진 건 월급뿐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였어요. 진수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다고 과장님이 걱정하시던데. 응, 괜찮아. 정말이야?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진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죠. 아니야, 정말 괜찮아. 내일 출근할게. 전화를 끊고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찜질방 식당에서 계란과 식혜를 먹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평균 5억 원을 넘어서며 진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5억이라니. 이제 자신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SNS에 알림이 떴습니다. 수정의 게시물이었어요. 새로운 시작, 행복한 미래를 향해. 사진에는 수정과 태연이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이 있었죠. 수정의 손가락에는 새로운 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축하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네. 태연 씨랑 정말 잘 어울려. 전 남편은 정말 별로였다며? 잘 헤어졌네. 진수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새 핸드폰 살 돈도 없으니까요. 찜질방 수면실로 올라갔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얇은 매트 하나. 이게 이제 자신의 침대였어요. 옆에서는 아저씨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진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게 끝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진수 씨 맞으십니까?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석의 최병우 변호사입니다. 김진수 씨의 할아버지 김정식 옹의 유산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진수는 잠시 어리둥절했어요. 할아버지요? 할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정식 옹의 해외 자산이 발견되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해외 자산이요? 진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사무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진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해외 자산이라니. 할아버지는 평범한 은퇴 교사셨어요. 해외 자산 같은 게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설마 사기는 아니겠지?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정석을 검색해 봤습니다. 다행히 실제로 존재하는 큰 로펌이었어요. 최병우 변호사의 이름도 찾을 수 있었죠.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찜질방의 딱딱한 바닥도 문제였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수정과의 이혼, 그리고 갑작스러운 변호사의 전화. 모든 게 꿈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또 연차를 신청했어요. 김진수 씨, 이틀 연속 연차는 좀 그런데. 과장이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진수는 사정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다음 주부터는 정상 출근하겠습니다. 겨우 허락을 받고 진수는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 정석으로 향했어요. 높은 빌딩 23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생각보다 더 크고 화려했죠. 김진수 씨시죠? 최병우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회의실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김진수 씨 앉으세요. 제가 어제 전화드린 최병우입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해외 자산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김정식 옹께서는 생전에 해외 부동산과 계좌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와 하와이 부동산이죠. 진수는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할아버지는 평범한 교사셨는데 김정식 옹은 젊은 시절 미국에서 특허를 하나 등록하셨더군요. 70년대 초반이었죠. 그 특허료가 꾸준히 들어왔고 그것을 해외에 투자하신 겁니다. 최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문제는 이 자산들이 차명으로 되어 있어서 찾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근에야 스위스 은행에서 연락이 왔고 저희가 조사한 끝에 하와이 부동산도 발견했죠. 그래서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현재 시세로 스위스 계좌에 50억 원, 하와이 부동산이 70억 원 정도입니다. 총 120억 원이죠. 진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20억이라니. 120억이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자산은 김정식 옹의 유일한 상속인인 김진수 씨에게 귀속됩니다. 진수의 손이 떨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찜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120억의 상속인이 된 것이죠. 이게 진짜인가요? 꿈은 아니고. 최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입니다. 다만 상속세를 내고 나면 실제로 받으시는 건 70억 정도가 될 겁니다. 70억?
진수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되뇌었어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모든 법적 절차를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대략 한 달 정도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우선 이 위임장에 서명해 주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진수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아 어려웠지만 대충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혹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나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상속인은 김진수 씨뿐이고 저희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 진수는 안도했어요. 만약 수정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혼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다행이었죠. 진짜 진수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진수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강남 거리가 다르게 보였어요. 어제까지는 닿을 수 없는 세계였는데 이제는 자신도 이곳의 일원이 될 수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정이었어요. 야, 통장에 왜 돈이 없어? 1억 5천 언제 줄 거야? 진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돈이 없잖아.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 어차피 월급 받으니까 갚을 수 있잖아. 수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알았어. 정리되는 대로 연락할게. 진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억 5천. 한 달 전이라면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한 달만 기다려. 그때 모든 게 바뀔 거야. 진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찜질방으로 돌아가는 대신 진수는 부동산을 찾았어요. 혹시 단기 월세 가능한 원룸 있나요?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보증금 500에 월세 50 정도요. 부동산 직원이 몇 군데를 보여줬습니다. 그중 깨끗한 원룸 하나를 계약했어요. 당장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짐을 옮기고 진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찜질방보다 훨씬 편했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수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과묵하셨어요. 하지만 진수를 무척 아끼셨죠. 진수야, 돈이 전부는 아니란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무시당해. 할아버지가 생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람은 자기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야 해.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진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수정,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야. 이제 내 차례야. 진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력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였죠. 서울의 이혼 전문 로펌들 유명한 곳들이 많았지만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죠. 상담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차라리 최병호 변호사님께 부탁해 볼까? 진수는 고민 끝에 법무법인 정석으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최병호 변호사님과 통화 가능할까요? 김진수입니다. 잠시 후 최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진수 씨, 무슨 일이신가요? 실은 이혼 문제로 상담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같은 로펌에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계신가요? 최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저희 로펌의 박준영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 전문가예요.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오실 수 있나요? 제가 같이 배석해서 상속재산 보호 방안도 함께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수는 안도했어요. 이미 자신의 상황을 아는 변호사와 함께라면 더 수월할 것 같았죠. 다음 날 진수는 다시 법무법인 정석을 찾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최병호 변호사와 함께 4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김진수 씨,
이쪽은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 최고의 이혼 전문가죠. 박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어요. 박지연입니다. 최 변호사님께 대략 들었습니다. 상속 직후 이혼 요구를 받으셨다고요? 아닙니다. 상속 사실을 아내는 모릅니다. 이혼 요구가 먼저였어요. 박 변호사와 최 변호사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다행이네요.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정의 불륜, 일방적인 이혼 요구, 그리고 재산 분할 요구까지. 최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우선 상속 재산은 제가 완벽하게 보호하겠습니다. 특유 재산이라 아내가 건드릴 수 없어요. 박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불륜 증거는 있으신가요? 아내가 직접 말했습니다. 임신까지 했다고요. 증인은? 없습니다. 단둘이 있을 때였어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입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최 변호사가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협력하면 완벽한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재산 보호를, 박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을 맡아서요. 박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선 상속받으신 재산이 12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 변호사가 보충 설명을 했어요. 제가 모든 상속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한 달 내로 70억 정도가 김진수 씨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에요. 박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재산은 특유 재산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배우자와 나눌 필요가 없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정말인가요? 네. 민법 83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그 재산을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하거나 아내 명의로 뭔가를 사주면 공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 3억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면 달라져요. 불륜을 입증하면 30%에서 40%만 줘도 됩니다. 30%면 9천만 원 정도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진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요? 당연하죠. 불륜은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입니다.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자, 이제 전략을 짜봅시다. 우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파악해야 해요. 아내는 1억 5천만 원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이혼 소장을 먼저 제출하세요. 상대방의 불륜을 이유로요. 진수는 망설였어요. 증거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박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없죠. 하지만 소송이 시작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당황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특히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부부는 쉽게 들통날 겁니다. 어떻게요? 법원에서 임신 증명서를 요구하면 끝이에요. 거짓말이 들통나면 신빙성이 떨어지죠. 진수는 감탄했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달랐어요. 그리고 하나 더. 박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연락받고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상대방 남자 이태현 씨가 외국계 IT 기업 매니저, 연봉 1억. 꽤 잘 나가는 사람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불륜 소송에 휘말리면 회사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박 변호사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태연의 SNS였습니다. 보세요. 회사 행사 사진, 봉사활동 사진. 전형적인 모범 직원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유부녀와 불륜? 회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진수는 놀랐어요. 이런 것까지 조사한다니. 그래서 제안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혼 소송을 걸고 상대방 남자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불륜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박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 중 9천만 원만 지급. 아내로부터 위자료 5천만 원. 태연 씨로부터 손해배상 3천만 원. 실제로 김진수 씨가 지출하는 돈은 9천만 원이지만 받는 돈이 8천만 원이니 실손실은 1천만 원뿐입니다. 진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1천만 원으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물론 소송 비용은 별도입니다만 승소하면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심리전입니다. 상대방이 김진수 씨의 상속 사실을 알면 안 돼요. 알게 되면 전략을 바꿀 테니까요.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상대방은 김진수 씨를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연봉 4,500만 원 받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1억 5천을 요구한 겁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70억 상속자라는 걸 알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갑자기 화해하자고 하거나 재결합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박 변호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비밀로 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진수는 깊이 생각했어요. 수정이 자신을 버린 건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만약 상속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이혼하지 않았겠죠. 박 변호사님, 제가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아내가 먼저 다가오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불륜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박 변호사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방법을 생각하시는 거죠? 상속 사실을 살짝 흘리는 겁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요. 그럼 아내가 욕심을 낼 거예요. 위험한 방법입니다. 자칫하면, 아니요, 제가 아내를 잘 압니다. 돈 앞에서는 눈이 멀어요. 분명 태도를 바꿀 겁니다. 박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흥미롭네요. 일종의 함정을 파는 거군요.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 이혼 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당황해서 연락해 올 때 호텔로 거처를 옮기세요. 평범한 원룸이 아니라 고급 호텔로요. 진수는 이해했어요. 갑자기 돈이 생겼다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 선임 사실도 알리세요. 저희 같은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고 하면 놀랄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SNS도 활용하세요. 고급 레스토랑 사진, 호텔 사진을 올리는 거죠.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고 암시만 주세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죠. 박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수 씨는 준비하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혼 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 진수는 박지연 변호사의 조언대로 강남의 고급 호텔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스위트룸이었어요. 하루 숙박료만 80만 원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진수는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이었어요.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이었죠. 진수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5번째 전화에서야 받았습니다. 뭐야 이게? 이혼 소장이 왜 나한테 온 거야?
수정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 진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소송을 걸 줄은 몰랐어. 그리고 뭐, 불륜을 이유로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는 찾으면 되지. 미쳤어? 그리고 법무법인 정서? 거기 상담비만 시간당 100만 원인데 당신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진수는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설마 사채라도 쓴 거야? 아니면 부모님한테 빌렸어? 아니야. 내 변호사가 모든 걸 처리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쓸 수가 있어? 1억 5천만 원 줄 거면서 무슨 돈으로 변호사 선임했는지 알아야지. 수정은 여전히 공격적이었어요. 그건 내 문제야. 진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에 진수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18만 원짜리 스테이크 코스였죠. 일부러 영수증이 보이게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위치 태그도 함께 달았어요. 30분도 안 되어 수정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18만 원짜리 스테이크?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돈? 당신 연봉 4,500 주제에? 그것도 이제 당신이 알 바 아니지. 수정은 잠시 메시지를 보내지 않다가 다시 폭발했어요. 당신 정말 사채 쓴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막 쓰는 거야? 1억 5천 못 주니까 도망치려고? 아니라니까. 그럼 뭐야?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진수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박지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진수 씨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네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계속 김진수 씨의 재산 상태를 물어본대요. 뭐라고 답하셨어요? 당연히 비밀이라고 했죠. 변호사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니까요. 박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상대방 변호사 실력이 별로네요. 동네 변호사 같아요. 아마 돈이 없어서 저렴한 곳을 찾은 모양이에요. 진수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신청을 해왔어요. 전세금 1억 5천만 원 달라는 조건은 그대로고요. 거절해 주세요. 제 조건은 9천만 원과 위자료 5천만 원입니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진수는 다시 호텔 스위트룸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이번에는 창밖 야경과 함께 와인 사진이었죠. 수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 호텔 하루에 80만 원이잖아. 100만 원이야. 세금 포함하면. 진수가 정정하자 수정이 말을 잃었어요.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있지? 글쎄, 뭘 숨기겠어? 분명 뭔가 있어. 내가 알아낼 거야. 수정이 이를 갈며 말했어요. 마음대로 해. 근데 태연 씨는 잘 있어?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수정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병호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상속 재산 1차분 30억 입금 예정. 일주일 내로 처리됩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수정이 알아낼 것으로 예상되었죠. 본게임은 그때 진짜 시작이었죠. 그날 밤 수정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 씨, 우리 수정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무슨 돈이 생겼다고? 어머니,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비싼 호텔에서 지낸다며? 일시적이에요. 곧 원룸으로 옮길 겁니다. 장모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수 씨,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요. 가족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혼하기로 했는데. 진수가 차갑게 말하자 장모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10년을 함께 산 정이 있는데 어머니가 먼저 남남이라고 하셨잖아요.
진수는 전화를 끊었어요. 수정이 뭔가 수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속 사실은 모르는 상태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진수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려면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진수의 계좌에 30억이 입금되었습니다. 최병호 변호사가 약속한 대로였어요. 김진수 씨 1차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부동산 처분 후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진수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30억 200만 원. 평생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금액이었죠. 그날 오후 진수는 박지연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이제 미끼를 던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정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진행하세요. 너무 노골적이면 의심할 거예요. 진수는 약속 시간에 맞춰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일부러 바지 주머니에 서류 봉투를 반쯤 꺼내놓고 앉았어요. 상속재산 120억 원 확인서라는 제목이 살짝 보이게 접어서 넣어뒀죠.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한 거야? 이혼 조건 다시 얘기하려고. 1억 5천만 원 언제 줄 거야? 수정은 강하게 나왔어요. 그때 진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진수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김진수입니다. 아, 네. 할아버지 3년 전에 돌아가신 건 맞습니다. 진수는 일부러 수정이 들을 수 있게 말한 후 통화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순간 주머니에서 봉투가 소파 위로 떨어졌죠. 자세한 건 조용한 곳에서. 진수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정은 소파에 떨어진 봉투를 봤어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죠. 주변을 살피고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상속재산 확인서 마이너스 김정식 피상속인, 김진수 상속인, 해외 부동산 70억 원, 스위스 계좌 50억 원, 총 120억 원. 수정의 손이 떨렸어요. 120억이라니. 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죠. 5분쯤 후 진수가 돌아왔습니다. 미안, 급한 전화였어. 진수는 소파에 봉투를 보고 놀란 척했어요. 이게 여기 떨어졌네. 혹시 열어봤어? 수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안 봤어. 진수는 황급히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정이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아까 통화에서 할아버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진수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어요. 아, 별일 아니야. 그냥 옛날 일 때문에 확인 전화가 온 거야. 수정은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계산이 끝났죠. 그래, 1억 5천 얘기로 돌아가자. 난 줄 수 없다고 했잖아. 그럼 법원에서 보자. 수정은 차갑게 말하고 일어섰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수정이 나간 후 진수는 박지연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날 밤 수정은 태연을 급하게 만났어요. 오빠 대박이야. 뭔데 그래? 진수 그 새끼 120억 상속받았어. 태연이 커피를 뿜을 뻔했어요. 뭐? 120억? 내가 서류를 직접 봤어. 할아버지가 해외에 재산이 있었나 봐. 70억짜리 부동산이랑 스위스 계좌에 50억. 태연이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럼 이혼하면 반은 내 거 아니야? 수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호텔 나오자마자 내 변호사한테 전화했어. 상속 재산은 이혼해도 한 푼도 못 받는데 특유 재산이라서 분할 대상이 아니래. 그럼 수정의 눈이 번뜩였어요.
이혼하면 안 되지. 다시 붙어야 해. 뭐, 너 진심이야? 120억이야, 120억. 세금 떼도 70억은 남을 거야. 태연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나는? 잠깐만 기다려. 일단 내가 진수한테 다시 접근할게. 화해하는 척하면서 재산을 빼돌릴 방법을 찾아볼 거야. 어떻게? 수정이 계획을 설명했어요. 먼저 사과하고 재결합해. 그 다음 매달 생활비로 몇 천만 원씩 빼내고 투자한다면서 큰 돈을 빼돌리는 거야. 너랑 짜고 가짜 사업을 만들어도 되고. 태연이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진수는 바보야. 내가 10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넘어와. 그래도 1년만 참아. 1년 동안 최대한 빼먹고 이혼하자. 그때는 재산 분할로 또 받을 수 있을 거야. 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런데 진수가 받아줄까? 수정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내가 연기 좀 해야지. 눈물도 흘리고 잘못했다고 빌고 10년 정 때문에라도 한 번은 용서해 줄 거야. 다음 날 수정은 진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생각해 볼 게 있어. 진수는 이틀 뒤에 만나자고 답했습니다. 약속 날 수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화장은 연하게 진수가 좋아하던 스타일대로 했죠. 진수야,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어. 무슨 생각? 우리 관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수정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10년이야, 10년. 그 시간이 아깝지 않니? 당신이 먼저 버렸잖아. 알아.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수정이 진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진수는 피했어요. 태연 씨와는 어떻게 됐어? 끝났어. 아니, 사실 시작도 안 했어. 그냥 순간적인 실수였어. 임신은? 거짓말이었어. 정말 미안해. 당신을 화나게 하려고 한 말이었어. 수정이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할게. 예전처럼, 아니 더 잘할게. 진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 일주일. 수정은 간절한 눈빛으로 진수를 바라봤어요. 알았어. 기다릴게. 대신 꼭 기회를 줘. 부탁이야. 일주일 후 진수는 수정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조용한 카페였어요. 진수가 일부러 선택한 곳이었죠. 사람이 많지 않아 대화하기 좋았습니다. 수정은 단정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한 화장 대신 수수한 모습이었죠.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진수가 예전에 좋아했던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생각해봤어. 수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생각 많이 해봤어. 진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한 거야? 수정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깍지를 끼웠다 풀었다 반복했죠. 조건이 있어. 조건? 그래.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필요한 조건. 수정이 급하게 물었어요. 뭔데? 뭐든 할게. 수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진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이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잊고 살았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도 알아. 하지만 진심이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수정이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10장이 넘는 편지지였죠. 이거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쓴 거야.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들. 진수는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과거의 추억과 사과의 말들이 가득했어요. 대학 시절 처음 만났던 날, 첫 데이트, 결혼식 날의 기억들이 적혀 있었죠. 진수가 편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 그럼 어떻게 하면 날 믿어줄래? 뭐든 할게. 정말이야. 수정이 애원했어요. 진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과거를 인정하는 각서를 써. 각서? 수정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래. 당신이 한 일들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 그런 걸 왜? 신뢰를 회복하려면 필요해. 당신이 진심이라면 쓸 수 있겠지. 수정은 속으로 계산했어요. 70억을 위해서라면 각서 정도는 쓸 수 있었죠. 어차피 나중에 재산만 빼돌리면 되니까요. 알았어. 쓸게. 하지만, 나도 조건이 있어. 진수가 눈썹을 올렸어요. 뭔데? 우리가 진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당연하지. 그리고 서로 비밀 없이 살자. 재산도 모든 것도.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런데 각서는 공증도 받아야 해. 공증까지? 수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어. 법적 효력이 있어야 서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잖아. 수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70억이 걸린 일이었죠. 알았어. 공증도 받을게. 대신? 당신도 나한테 약속해. 과거는 완전히 잊고 새로 시작한다고.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 수정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언제 공증 받을까? 내일 어때? 빠를수록 좋잖아. 좋아. 내일 몇 시? 오후 2시. 장소는 문자로 보낼게. 수정이 진수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진수는 피하지 않았죠. 고마워. 기회를 줘서. 우리 둘 다 노력해야 해. 그날 밤 수정은 태연과 통화했어요. 내일 공증 받기로 했어. 공증? 무슨 공증? 불륜 인정하는 각서. 하지만 상관없어. 어차피 재결합하면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야. 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진수는 단순해. 내가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넘어와. 그리고 재산 공유 얘기도 했어. 정말? 응. 이제 시간 문제야. 조금씩 빼돌릴 거야. 다음 날 공증 사무실에서 진수와 수정이 만났습니다. 최병호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이분은 내 변호사야.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모셨어. 수정은 불안했지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세요. 수정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본인 이수정은 혼인 기간 중 제3자 이태영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며 이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수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해? 진수가 말했어요. 사실대로 쓰는 거야. 거짓이 아니잖아. 수정은 이를 악물었어요. 70억을 생각하며 참았죠. 그래. 맞아. 또한 본인은 임신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한 것을 인정하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수정의 손이 떨렸어요. 이것까지 넣어야 해? 당신이 한 말이잖아. 거짓이었다고. 최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요. 수정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펜을 들었죠. 어차피 재산만 손에 넣으면 돼. 이 종이는 아무 의미 없어. 수정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서명했습니다. 공증인이 도장을 찍었어요. 공증 완료되었습니다. 각자 한 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수정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됐지?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수정이 진수의 팔을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잘할게.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야. 공증 사무실을 나온 후 수정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그리고 태연에게 몰래 문자를 보냈죠. 1단계 성공. 각서 썼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태연의 답장이 왔어요. 잘했어. 조심해서 진행해. 절대 들키면 안 돼. 걱정 마. 완벽하게 할게. 수정은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7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밖으로 나오니 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오랜만에. 좋아. 진수도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2단계 완료. 이제 마지막만 남았어. 저녁 식사를 하는 레스토랑에서 수정이 말했어요. 참, 이제 우리 재산도 공유한다고 했잖아. 통장도 함께 관리하면 어때? 조금씩 천천히 하자.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수정은 실망했지만 밝게 웃었어요. 그래, 천천히 하자. 시간은 많잖아. 우리 앞으로 평생 함께 할 거니까. 하지만 수정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정은 완벽한 아내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진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퇴근하면 따뜻하게 맞이했죠. 여보, 오늘 피곤하지? 맥주 한잔 할까? 수정이 다정하게 물었어요. 응, 좋아. 진수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수정이 옆에 바싹 붙어 앉았어요. 참 여보, 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생겼어. 우리도 투자 좀 해보면 어때? 투자? 응. 내 친구가 카페 창업한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진수는 속으로 웃었어요. 예상대로였죠.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 수익률이 좋대. 생각해 볼게. 수정은 더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천천히 해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수정은 태연과 통화했습니다. 진수는 일부러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문 밖에서 들었어요. 응, 오빠. 일단 분위기는 좋아. 조금씩 빼내기 시작할게. 조심해. 너무 급하면 들킨다. 알아. 그런데 오빠가 만든 가짜 회사 준비됐어? 응.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놨어. 투자 계약서도 그럴듯하게 준비했고, 진수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진수는 박지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뭔가 결정적인 게 있나요? 아내가 가짜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요. 동창과 짜고 사기를 치려는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가 눈을 빛냈어요. 증거는? 통화 내용을 녹음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할 것 같아서 미끼를 물게 하는 게 좋겠네요. 일단 투자하는 척 하세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진수는 수정에게 말했습니다. 그 투자건 한번 들어보고 싶어? 수정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내일 친구 만나볼래? 그 전에 사업 계획서부터 보고 싶은데. 당연하지. 내가 받아올게. 다음 날 수정은 서류를 가져왔어요. 태연이 만든 가짜 사업 계획서였죠. 여기 있어. 강남에 카페 오픈하는 건데 수익률이 연 30%래. 진수는 서류를 꼼꼼히 읽는 척 했어요. 괜찮아 보이네. 그런데 이 회사 대표가 누구야? 내 친구의 친구야. 믿을 만한 사람이래. 직접 만나보고 싶은데. 수정이 당황했어요. 그게 지방에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일단 보류하자. 아니야. 내가 연락해 볼게.
서울에 올라오면 만나자고 할게. 그날 밤 수정은 태연에게 전화했어요. 큰일 났어. 진수가 대표를 만나고 싶대. 그럼 내가 다른 사람 섭외할게. 연기할 사람. 빨리 해. 진수가 의심하기 전에. 이 통화도 진수는 모두 녹음했습니다. 며칠 후 진수는 최병호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준비됐나요? 네. 아내가 계속 투자 압박을 하고 있어요.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요. 그럼 이제 끝내시죠. 진수는 거실로 나와 수정에게 말했습니다. 수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왜? 무슨 일 있어? 진수는 차분히 말했어요. 나 생각이 바뀌었어. 뭐가? 우리 관계 말이야.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역시 안 되겠어. 수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 갑자기 왜? 당신 진심이 아니잖아. 돈 때문에 연기하는 거 다 알아. 무슨 소리야? 나 진심이야. 수정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진수는 차가웠어요. 태연 씨와 통화하는 것도 다 들었어. 가짜 투자 계획도 알고 있고.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오해야. 오해? 녹음도 있는데? 진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수정과 태연의 대화가 그대로 흘러나왔죠. 수정이 주저앉았어요. 이건 불법 녹음이야. 우리 집에서 녹음한 건데 뭐가 불법이야? 그리고 당신이 쓴 각서 기억나? 진수는 공증 각서를 꺼냈어요. 불륜 인정, 혼인 파탄 책임 인정. 이것만으로도 이혼 사유는 충분해. 수정이 절규했어요. 안 돼. 우리 화해했잖아. 화해는 무슨. 당신이 돈 때문에 접근한 거잖아. 이혼 소송 계속 진행할 거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진수는 단호했어요. 내일까지 집에서 나가. 전세금 9천만 원에서 위자료 5천만 원 빼면 실제로 당신이 받을 돈은 4천만 원이야. 그리고 태연 씨한테도 불륜 상대방으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할 거야. 70억을 포기하라고? 수정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결국 돈이었구나. 진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진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니 수정이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실에는 태연과 수정의 부모님까지 앉아 있었어요. 나가라고 했잖아. 진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게 내 집이기도 한데 왜 나가? 수정이 소리쳤습니다. 수정의 어머니가 먼저 나섰습니다. 우리가 다 들었어. 70억 상속받았다며? 그게 어머니와 무슨 상관이 없다고? 우리 딸이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시간 동안 수정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수정의 아버지도 거들었어요. 그래, 그 돈은 수정이도 권리가 있어. 부부잖아. 함께 고생한 세월이 10년인데. 진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부요? 수정 씨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고 불륜까지 저질렀는데요. 그건 오해야. 수정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내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진수가 너무해. 70억이나 되는 돈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해. 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김진수 씨,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수정이가 얼마나 후회하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진수는 차갑게 웃었어요. 태연 씨가 여기 왜 있죠?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건가요? 남의 집에 무단 침입이라니. 수정이가 불렀어요. 우리는 화해하러 온 거예요. 화해요? 제 동의 없이 들어온 건 불법이에요. 수정의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남의 집이라니. 아직 이혼 안 했잖아. 수정이도 이 집 주인이야. 진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미 별거하라고 통보했고
소송 진행 중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수정의 아버지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합의하러 온 거야. 수정이한테 30억만 주면 깨끗이 이혼해 줄게. 30억이요? 진수는 비웃었어요. 상속 재산은 특유 재산입니다. 수정 씨는 한 푼도 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수정의 어머니가 협박했어요. 회사에 소문낼 거야. 돈 받고 아내를 버렸다고. 동네방네 다 소문낼 거고 인터넷에도 올릴 거야. 그러세요. 대신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진수는 박지연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지금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까지 불러서 협박하고 있어요. 경찰 신고 부탁드립니다. 수정이 당황했어요. 경찰은 왜 불러? 주거침입죄, 협박죄, 공갈미수죄 다 고소할 겁니다. 태연이 수정을 말렸어요. 수정아, 일단 나가자. 이러다 진짜 큰일 난다. 싫어. 내 집이기도 한데 내가 왜 나가야 해? 수정의 아버지가 갑자기 거실 물건들을 둘러봤어요. 이 집 물건들도 반은 수정이 거야. 다 가져갈 거야. 그러면서 TV를 들려고 했어요. 놓으세요. 그거 제가 산 겁니다. 증거 있어? 진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영수증 다 있습니다. 제 카드로 산 거예요. 이때 수정이 갑자기 진수에게 달려들었어요.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 10년이야, 10년.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진수는 수정을 밀어냈어요. 당신이 바친 게 뭐가 있어? 내가 당신 대학원 보내려고 알바하고 대리운전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생활비 댔잖아. 그건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잖아. 수정의 말에 진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맞아. 난 무능했어. 그래서 당신이 날 버렸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래? 수정의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잖아. 당신이 그런 큰 돈을 상속받을 줄. 그러니까 결국 돈이잖아요. 돈이 없을 땐 무능하다고 버리고 돈이 생기니까 다시 달라붙고. 태연이 의외의 말을 했어요. 김진수 씨,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잖아요. 그 마음은 어디 갔어요? 진수는 태연을 쳐다봤어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해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 그건. 태연이 말을 더듬었어요. 수정이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진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이미 늦었어. 진수가 단호하게 말하자 수정의 아버지가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이 자식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진수가 설명했어요. 어제 나가라고 통보했는데 안 나갔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가족들까지 불러서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정을 바라봤어요. 맞습니까? 수정이 항변했어요. 이 집은 제 집이기도 해요. 수정의 어머니가 항변했어요. 우리 딸도 이 집 주인이에요. 별거 통보를 했고 소송 중이면 주거권자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일단 나가주셔야겠어요. 경찰이 수정 일행을 바라봤어요. 안 나가시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이 절규했어요. 이게 뭐야? 내 집인데. 나가주세요. 법적으로 해결하셔야죠. 수정 일행은 마지못해 일어섰어요. 진수는 경찰에게 말했어요. 주거침입죄와 협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네, 내일 경찰서로 오셔서 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정의 부모님이 당황했어요. 고소라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경찰이 설명했어요. 별거 통보 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협박한 것도 범죄입니다.
나가면서 수정이 진수를 노려봤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후회 안 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좋아.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거야. 내가 반드시 내 몫을 받아낼 거야. 태연도 거들었어요. 김진수 씨, 지금이라도 합의하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서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진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네요. 수정 일행이 나간 후 경찰도 돌아갔습니다. 진수는 드디어 조용해진 집안을 둘러봤어요. 내일은 도어락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죠. 박지연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오늘 일 모두 CCTV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걸로 역고소 준비하겠습니다. 주거침입 거부, 협박, 공갈미수까지 다 걸 수 있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밖에서는 수정 일행이 아직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태연과 뭔가 의논하는 게 보였어요. 부모님도 흥분한 표정으로 뭔가 말하고 있었죠. 끝까지 가는구나. 진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법도 자신의 편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최병우 변호사였습니다. 김진수 씨, 박지연 변호사님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괜찮습니다. 나머지 상속 재산도 다음 주에 40억이 추가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모든 절차가 거의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한 가지 조언드리자면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으니 보안을 강화하세요. 도어락도 바꾸시고 CCTV도 추가로 설치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진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1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추악하게 끝나는 게 씁쓸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돈만 노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할아버지, 이런 일까지 겪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진수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그날 밤 진수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수정과 그 가족들이 찾아왔다.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한 적이 되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무섭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걸지도.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법원 판결만 남았다. 진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수정 일행은 이미 떠났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이제 곧 끝이야. 진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달 후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최종 변론 기일이었어요. 진수는 박지연 변호사, 최병우 변호사와 함께 원고 측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수정과 태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한 명의 변호사가 두 사람을 대리하고 있었어요. 아마 비용을 아끼려고 같은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았죠. 방청석에는 수정의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5드단 3456호, 원고 김진수, 피고 이수정 간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연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원고 측 최종 변론하겠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이를 본인이 직접 인정한 각서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공증각서를 제출했어요. 이 각서는 피고가 자발적으로 작성했으며 공증까지 받은 문서입니다. 피고의 불륜과 혼인 파탄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정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이 각서는
피고가 협박과 기망에 의해 작성한 것입니다. 원고가 거액의 재산을 숨기고 화해를 빙자해 각서를 받아낸 것입니다. 판사가 수정을 바라봤어요. 피고, 각서 작성 당시 협박이 있었습니까?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원고가 재산을 공유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화해하려고 각서를 쓴 거예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고 측, 이에 대해 답변하시죠. 박지연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의 상속 사실을 알고 스스로 접근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려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고가 제3자 이태영과 공모하여 가짜 투자를 유도한 내용입니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죠. 수정이 벌떡 일어섰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피고는 자제해 주십시오. 증거를 검토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봤어요. 가짜 투자 계획서와 관련 증거들이었죠. 피고, 이 투자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수정이 머뭇거렸어요. 그건 정말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왜 회사 대표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입니까? 수정이 말을 잃었어요. 이때 박지연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가 혼인 기간 중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사실도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가 원고에게 임신 사실을 통보한 날짜와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대조한 결과 해당 기간 산부인과 방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수정 측 변호사가 항변했어요. 그것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합니다. 박지연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피고에게 임신 진단서나 초음파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판사가 수정을 바라봤어요. 피고, 임신 관련 의료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수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사실 임신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피고는 불륜을 인정했고 임신을 거짓말했으며 원고의 재산을 노리고 사기를 시도했다는 것입니까? 박지연 변호사가 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제3자 이태연에게 3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수정 측 변호사가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재판장님, 그래도 10년간의 혼인 생활이 있었습니다. 피고도 가정을 위해 헌신했고. 판사가 끊었어요. 피고의 헌신이 불륜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휴정 후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수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분할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중 피고의 기여도를 30%로 인정하여 9천만 원을 분할한다. 단 위자료와 상계하여 피고가 실제 수령할 금액은 4천만 원으로 한다. 수정이 울기 시작했어요. 제3자 이태연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태연이 피고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부당해요. 전 피해자예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피고 이태연은 조용히 하십시오.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자 수정이 진수에게 달려들었어요. 당신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10년이야, 10년. 진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끝냈잖아. 태연 씨와 함께. 수정의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진수 씨,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70억이나 있으면서. 어머니, 그 돈은 제 할아버지가 제게 남긴 겁니다. 수정 씨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수정이 무릎을 꿇었어요.
진수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미쳤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조건을 사랑한 거잖아. 진수는 박지연 변호사에게 작은 봉투를 받아 수정에게 건넸어요. 이거 받아. 수정이 봉투를 열어보니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나에게 준 사랑의 값이야.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수정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진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박지연 변호사와 최병호 변호사가 따라왔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김진수 씨. 박지연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최병호 변호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속 재산도 모두 안전하게 보호됐고 이혼도 깨끗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입니다. 법원을 나서며 진수는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수정은 아직도 법원 계단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태연은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정의 부모님은 딸을 달래고 있었죠. 한때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한 남이 되었어요. 진수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 동료였습니다. 진수야, 오늘 판결 어떻게 됐어? 끝났어. 깨끗하게. 축하해. 오늘 한잔하자. 그래, 오늘은 마음껏 마셔도 될 것 같아. 진수는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아도 되었죠. 무엇보다 이제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수야, 돈이 전부는 아니란다. 하지만 돈은 너를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어.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수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1년 후 봄이었습니다. 진수는 서울 어느 번화가에 있는 자신의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정석 빌딩이라는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6층짜리 건물로 1층은 카페와 편의점, 2층부터 6층까지는 사무실과 학원이 입주해 있었어요. 건물을 매입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임대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세입자들의 요구사항도 많았고 건물 관리도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건물관리소장이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일 없죠? 네, 다 정상입니다. 이번 달 임대료도 모두 입금됐고요. 수고하셨어요. 진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작은 사무실이지만 건물 관리 업무를 보는 공간이었죠. 사장님 오셨어요?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진수가 건물을 매입하고 처음 채용한 직원이었죠. 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죠? 오후 2시에 3층 세입자 계약이 있습니다. 디자인 회사예요. 알겠습니다.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법원에서 나오던 날 판결문을 받아들던 순간 이혼 판결 후 한동안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정 측에서 항소를 시도했지만 기각됐어요. 위자료 5천만 원과 태연의 손해배상금 3천만 원도 강제집행으로 받아냈죠. 수정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별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최병호 변호사와 박지연 변호사의 완벽한 대응으로 모두 기각됐죠.
그 후로 수정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 다시 시작하자는 애원, 때로는 협박성 메시지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수는 모두 무시했고 결국 스토킹 금지 명령을 신청했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진수는 회사도 그만뒀어요. 대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60억으로 이 건물을 샀고 나머지 돈은 운영 자금과 예비비로 남겨뒀어요.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계약서 작성, 세금 처리, 건물 유지 보수, 세입자 관리까지 배워야 할 것이 산더미였죠. 하지만 진수는 성실하게 공부했어요. 부동산 관련 책을 읽고 세미나도 참석했습니다. 다른 건물주들과 네트워크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전문가가 되어갔죠.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은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관리비와 세금을 제하고도 2천만 원 이상이 남았어요.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은 수입이었죠. 무엇보다 시간이 자유로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진수는 건물을 나섰어요. 오늘은 특별한 약속이 있었죠. 청담동의 한 갤러리 카페였습니다. 진수가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았죠. 입구에 들어서자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셨어요? 서연이었습니다. 32의 큐레이터였어요. 6개월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났죠.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진수의 대학 선배가 주선한 만남이었어요. 진수야,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이혼한 거 알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 그렇게 만난 서연은 진수의 모든 과거를 이해해 줬어요. 이혼한 것도 상속받은 것도 건물주가 된 것도 늦어서 미안해요. 계약건이 길어져서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커피를 주문하는 동안 진수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아한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이었죠. 오늘 전시회 준비는 어땠어요? 진수가 물었어요. 정신없었어요. 작가님이 갑자기 작품 배치를 바꾸자고 하셔서 힘들었겠네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좋아하는 일이니까. 서연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이 진수는 좋았죠. 참, 오늘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서연이 수줍게 말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한번 뵙고 싶으시대요. 주말에 시간 되세요? 진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과의 관계가 진지해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물론이죠. 저도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서연의 부모님은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 어머니는 주부였죠. 처음엔 진수가 이혼 경력이 있다는 것에 걱정하셨지만 서연이 설득했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처음엔 걱정하셨어요. 이혼 경력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행복한 걸 보시고는 마음을 여셨어요. 서연은 진수보다 4살 어렸어요. 결혼 경험은 없었죠. 일에만 집중하다가 30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전시회가 열려요. 같이 갈래요? 서연이 물었어요. 좋아요. 어떤 전시회인데요? 현대미술작가전이에요. 제가 큐레이팅에 참여했거든요. 와, 대단한데요? 서연이 수줍게 웃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제 친구들도 오기로 했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의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도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창밖으로 봄날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1년 전 이맘때는 법원을 드나들며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진수 씨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왜 갑자기? 그냥요. 건물주인데도 겸손하고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진수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아니에요. 저한테는 특별해요.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진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어요.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죠. 저녁 같이 먹을까요? 진수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뭐 먹을까요? 서연 씨가 좋아하는 걸로. 그럼 파스타 어때요? 제가 아는 맛집이 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저녁을 먹으며 진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년 전과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 그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수 씨는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서연이 물었어요. 글쎄요. 지금처럼 건물 운영하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서연이 얼굴을 붉혔어요. 진수의 말에 담긴 의미를 알아챈 거죠. 저도 그런 꿈이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진수는 서연을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연락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수는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3년 전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그리운 분이었죠. 할아버지, 저 이제 행복해요. 할아버지가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어요. 집에 도착한 진수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할아버지 사진이 있었죠.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할아버지. 그날 밤 진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서연과의 시간이 즐거웠다. 그녀의 부모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떨리면서도 기대된다. 1년 전 그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날이 진짜 시작이었다. 가짜가 떠나고 진짜가 들어올 자리가 생긴 것이다. 수정과의 이혼은 불행이 아니라 행운이었다. 만약 상속 사실을 알고도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평생 그녀의 진심을 의심하며 살았을 것이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은 돈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였어요. 그 기회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되었고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진수는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수정이 어떻게 지내는지, 태연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한 타인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잘 자요.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요. 좋은 꿈 꾸세요. 잠시 후 또 메시지가 왔어요. 주말에 부모님 만나는 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편하게 오세요. 네, 알겠어요. 감사해요. 진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건물 관리하고 세입자들 만나고 서연과 저녁을 먹을지도 모르죠. 화려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일상. 그것이 진수가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은 선택의 자유를 주었어요. 사랑이 전부는 아니지만 진짜 사랑은 삶을 풍요롭게 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이제 그것을 알았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무시당하지도 않고 자신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었죠.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아는 것이었으니까요.